예, 반갑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이준석입니다. 저는 대한사랑과 상생방송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알리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런 그 역사 특강은요, 대한사랑이 주최를 하고요, 그 상생방송과 그다음에 그 145개 역사 단체가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로 가는 바른 역사 협의회가 후원을 하고 있고, 마닐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미국은 이미 이제 끝났고요. 그다음에 유럽,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역사 특강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도 인도네시아 그 내용이 좀 있습니다. 오늘 학생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최대한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역사 특강 이전에 이제 며칠 전에 여기 마닐라 그 한인 사회에 그 회장님들을 몇 분 만나 뵀었어요. 그러니까 박형모 회장님, 그 다음에 또 이건주 전 회장님도 오늘 이 행사에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한민족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누구냐, 우리 역사의 뿌리가 어디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100% 확신을 가지고서 우리 역사의 뿌리는 여기다, 나는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을 제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머릿속에서 그런 의혹들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확신 가지지 못하는 부분을 좀 한번 속 시원하게 한번 정리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그런 바람을 한번 가져봅니다. 우리 민족, 한민족은 저기 보시면 전 세계 175개 국가에 나가 있습니다. 이것도 요 통계도 좀 오래된 거예요. 가장 많이 나가 있어요. 우리 외교관 중에 한 분이 베트남 전쟁이 이렇게 한창일 때 밀림에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 민간인이 그 밀림 속에 이렇게 살고 계시더래요. 한국 사람이. 깜짝 놀랐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 한민족은 어디 가서 이렇게 정착을 하고 개척을 하고 이걸 잘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인도네시아 36,000명, 필리핀은 약 10만 명 정도가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기 거주를 하고 계세요. 전 세계 175개 국가에 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한류, 한류는 지금은 뭐 참 제가 현장에 이 해외에 나와 보니까 더 엄청난 그걸 제가 느꼈거든요. 한류의 어떤 그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걸 지금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게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것이 이렇게 일어나냐? 방콕, 싱가포르, 캄보디아, 여기에서 우리 그 가요가 이렇게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른다. 우리만 모른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11년도에는 유럽의 그 중심이라고, 문화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파리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그 현지의 그 소녀들이 K-팝 공연을 해달라고 시위를 했어요. 자, 이거는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인도네시아인데, 인도네시아 어린이들이에요. 제가 우리 일행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니까 막 갑자기 달려와가지고 막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물어봐요. 블랙비를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블랙비. 그리고 잘 모르거든요, 저는. 근데 그 인도네시아 현지 TV를 보다 보니까 블랙비 아세요? 그 블랙핑크인데 그 인도네시아 발음으로 블랙비라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블랙핑크가 왔어요, 그날. 이렇게. 그래서 그 블랙핑크가 그 어린이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국 사람이라고 하니까 와서 이렇게 손에다가 보신 대로 지금 이렇게 지금 아주 격하게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고 있느냐,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이분은 아주 그 세계적인 석가 폴 케네디인데 일본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21세기는 아시아 태평양의 시대다. 그리고 미국의 어떤 청교도 개척 정신은 이제 다 끝이 났다. 지도력을 잃었다. 그래서 질문을 했거든요. 앞으로 그럼 태평양 시대의 주역이 누구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저렇게 답변을 했어요. Never Japan, Never China, Only Korea다. 오직 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왜 그런지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회적 도덕적 자유민주주의 역량 그 중에서 가운데 뭡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신적 문화력이 높다 한국은. 예, 한류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오늘 주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민족 우리 누구이냐?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문화력이 뭔지를 우리 역사의 뿌리가 뭔지를 얘기를 해보라 그러면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한 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이제 하버드 그 출신 교수인데 임마누엘 패트리시 교수예요. 이분이 어떤 말씀하시냐면은 앞으로 아시아에 등장할 또 다른 1등 국가는 바로 한국이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일본이 한번 등장을 했었고요. 지금은 중국이 또 이렇게 뭐 세계사 얘기 좀 등장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바로 또 다른 1등 국가는 바로 한국이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국이 내세워야 될 것이 뭐냐?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한국에는 보물이 있다. 삼성, 현대자동차가 아니다. 바로 홍익인간 정신과 같은 전통 문화에 대한 재발견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작 우리는 이 홍익인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제가 책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이 책은 다시 찾는 우리 역사라는 책입니다. 이건 서울대 명예교수인 한영우 교수가 쓴 책이에요. 오늘 제가 주로 말씀을 드릴 환단고기를 이 교수 이분은 부정을 하셨던 분이에요. 믿을 수 없는 책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최근에 와가지고는 역사의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책에 지금 어떤 얘기를 해놨냐면은 한국사는 한국이란 좁은 공간의 역사가 아니다. 문화 가치로 본다면 세계사와 맞닿아 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세계 문화 강국이다. 우리 조상인 아사달족, 이거 이따가 설명할 겁니다. 아사달족의 문화가 중국 문화의 뿌리가 되었고 일본으로 전파돼서 일본 고대 문명을 꽃폈다. 처음 들어보세요. 야, 우리나라가요 중국과 일본의 뿌리였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이렇게 심한 얘기다, 너무 과장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왜 이분이 그 우리나라의 그 강단사학이라고 하는데 서울대에 계셨던 분인데 이렇게 인식이 바뀌었는가? 이 환단곡이 등장으로 해서 이게 영향을 많이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하세요. 지금이 굉장히 물질주의 사회인데 이분은 막 이런 말씀하시는 문화이익은 경제나 군사력보다도 큰 거다. 지금 최근에 여기 지금 아시아에서 그 베트남에 가면 박항서 감독 축구 감독이 있어요. 다른 어떤 그 대기업보다도 더 큰 일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얘기가 잠깐 되어 있지만은 우리 문화가요 지금의 어떤 한류뿐만 아니라 고대에도 전 세계에 이렇게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사랑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대한사랑이 무슨 일을 하냐면은 우리 민족의 역사의 뿌리를 찾는 국통맥을 바로잡아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문화에 대한 얘기거든요. 인류의 원형 문화를 찾는 거다. 이렇게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국통맥과 그 다음에 우리 역사 문화의 정신이 뭔지를 가지고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대한사랑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2013년도에 여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저쪽에 교수님 세 분이 앉아 계신데 손성태 교수, 이광식 교수, 유명철 교수님이에요. 많은 이 교수님들 학자분들이 모였어요. 왜 모였냐면은 제목이 뭡니까? 역사 광복 원년의 해를 만들자. 우리 역사가 바로 찾자 우리 역사를. 역사를 광복하자. 이런 취지로 이렇게 모여들었어요. 이때 주체는 상생방송에서 했고요.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대한사랑이 창립을 하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들으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상생방송에서는 이거 후원을 하기 위해서 대한사랑을 후원을 했어요. 이 방송 프로그램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보냈어요. 그래서 여기 출연하셨던 분들 쭉 보시면 이분은 이제 박성수 교수님이시고 쭉 많은 교수님들이 여기 다 출연을 하셔가지고 책도 내시고 이런 활동을 하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역시 콜로키움에서 이거는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거고 여기도 이렇게 프로그램이 지금 계속 진행이 지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단곡이 콘서트를 지금 방송으로 한 30편 정도가 지금 이렇게 아까 전에 시작하기 전에 조금 시청을 하셨잖아요.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 지금 미국, 러시아, 독일, 일본,
이렇게 전 세계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생방송에서 후원을 해서 우리 역사 찾는 그런 운동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분들이 우리가 한번 다시 이렇게 이 우리 역사를 광복하는데 한번 뭡니까 이 단합을 뭉쳐서 한번 활동을 하자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한번 국회에서 모였었어요. 그래서 미래로 가는 바른 역사협의회를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그때 모이셨던 분들이 사진을 찍은 건데 국회 역사상 가장 많은 분들이 모였어요. 역사학계에서는 아직 인정을 100% 하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역사를 찾고 싶어해요. 예. 145개 단체 그 이름을 그대로 단체명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예.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왜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의 그 역사의 뿌리 국통맥을 찾아야 되는가? 예. 그리고 이 대한사관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그 문화로서 우리 역사를 해석하는 거예요. 예. 왜 이걸 해야 되는가? 예.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 계신 분들, 학생들 이렇게 계신데 역사 무관심합니다. 왜냐하면 봐도 재미가 없어요. 뭔가 깨달음을 주지를 못하고 자꾸 그 보고 듣고 배우고 할수록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 역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우리 조상을 부정하게 만들고 또 우리 뿌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였거든요. 자, 이거 아십니까?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다 아시죠?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이게 이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드라마로 만든 거예요. 주인공도 이제 이병헌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이 이렇게 나왔죠.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것인데 이거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누구냐면 민영환 선생이에요. 예. 을사조약, 예. 그게 우리나라 외교권을 박탈하는 거예요. 초대 통감지 이토 히로부미인데, 예. 그래서 이분이 자결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뭐 쉽게 생각하면 뭐 혼자서 죽는다고 뭐 달라지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분의 의도는 딴 게 있는 것이죠. 예. 우리 민족을 일깨우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결을 하셨는데, 자. 이분은 영국 사람이에요. 어니스트 베델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분은 양기탁 선생님하고 대한매일신보라는 그 신문을 만드셨어요. 신문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 사건을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민영환 선생이 돌아가신 자리에 이렇게 대나무가 자라났어요. 우리가 대나무 하면은 뭡니까? 절개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쭉쭉 뻗어가지고 절개의 상징인데 거기서 대나무가 이렇게 자라났어요. 그래갖고 1906년 7월 5일자 대한매일신보거든요. 예, 거기다 이렇게 실어놨어요. 예, 공의 집에 푸른 대나무가 자라났다. 예, 옷을 걸어놓던 협방 아래서 푸른 대나무가 호련히 자라난 것을 싫어한다. 이것은 아주 기이하다. 이렇게 해서 신문을 해갖고 싹 이렇게 배포를 해버리니까 이것을 보기 위해서 조선 팔도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예. 그러면서 우병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베델 선생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1909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돌아가실 때 유언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 대한매일신보는 영원히 이렇게 가서 이 한국민을 한민족을 구해라 이렇게 했어요. 영국 사람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우리 민족을 아꼈던 사람이에요. 자, 그 대한매일신보의 그 맥켄지란 기자가 그 방방곡곡 산속 깊숙이 일제에 대항을 해서 독립운동을 하던 이 독립군들 사진을 이렇게 찍었어요. 미스터 선샤인이잖아요. 요걸 이것을 어떤 그 소재로 해가지고 만든 드라마가 미스터 선샤인이에요. 그들 재현한 거거든요. 예. 그때 맥켄지가 이런 그 글을 썼거든요. 그들은 매우 측은하게 보였고 전혀 희망이 없는 전쟁에서 죽음이 확실해진 사람들이었는데 처음에는 가엾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 근데 내 생각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 적어도 그들은 자기 동포들에게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자, 또 이거는 이제 미스터 신사인 그 드라마 첫 번째 1회에 나온 장면인데 뭐냐면은 미국이 쳐들어왔습니다. 강화도로 쳐들어와서 그걸 방어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때 뭡니까? 깃발 장군의 깃발 숫자기 아래 일어서고 또 일어섰다. 항복을 안 했습니다. 그때 이 슬라이스 소령이라는 사람이 해고록을 적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적은 노후한 정근대적인 무기를 가지고도 용감히 싸웠다. 예. 그리고 용맹스럽게 싸우다가 전사했다. 우리는 가족과 국가를 위해 그토록 강력하게 싸우다 죽은 국민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분들을 다 석방시켜줬어요. 예. 또 한 분을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 젊어 보이죠? 예, 이재명 의사예요. 예.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1909년 10월 26일 날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아시죠? 예. 이재명 의사는 원래는 이분이 그 이토 히로부미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해가지고 12월 달에 명동 성당에서 우리 그 매국 노조 이완용을 칼로 4번 찔렀어요. 이렇게. 예. 예. 그래서 그 이듬해 1910년에 예, 그 사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사형을 당할 때 어떤 말씀을 했냐면은 내 정신을 뺏어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공범이 있다면 공범이라는 건 같이 이렇게 이걸 했다는 거죠. 공범이 있다면은 2천만 동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때 이분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젊어 보이는데 이분이 1887년생이니까 몇 살입니까? 191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24살이에요. 여기 지금 그 정도 나이 되시는 분들 계시죠? 예. 24살밖에 안 되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는가? 일본이 놀랐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 한국 사람들의 이 정신은 뭐냐 이게? 예.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만 예, 우리 민족 한민족의 역사를 갖다가 부정하게 만들어야겠다. 특히 거기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여기 예, 당군을 부정하게 해라 이겁니다. 자, 그 기록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총독부 초대 총독인데요, 데라우치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먼저 조상 당군을 부정하게 하라. 예. 그래서 이것을 당군 신화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의 뿌리는 당군 왕검이 시다를 아주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한국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얘기를 하긴 하되 뭔가 약간 꺼림칙한 그런 게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걸. 자, 그래서 조상 당군을 부정하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건 이제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신 이용범 박사님이 쓴 아시아 이상주의라는 책이에요. 영문으로 된 겁니다. 여기에 어떤 내용이 되냐면은 1910년부터 1920년대까지 일제는 특히 한국의 고대 역사서 20만 권을 불태웠다. 예, 못 보게 만드는 겁니다.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약 5만 권은 일본으로 가지고 갔어요. 예. 자, 여기 보시면 그 당시에 우리 신문에도 이렇게 나왔죠. 예, 저기 오른쪽 맨 끝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빨간색으로 된 거. 당군 관련 기록 중점 약탈 이렇게 돼 있죠. 예. 이제 당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3.1 운동이 또 터졌어요. 이제 3.1 운동까지 이렇게 가고 나니까 이제 이 전략으로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완전 문화 통치라는 걸 하는데 이때부터는 뭐냐면 없애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없애는 것만 갖고는 되지를 않겠다. 아주 조선의 역사를 새로 써야겠다. 우리가 이게 조선을 잘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역사를 새로 써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문화 통치입니다. 지금까지 여기 계신 분들은 바로 일본 사람들이 써놓은 역사를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유전자하고 내 코드하고 맞지를 않아요. 몸속에 스며들질 않아요. 그래서 역사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게. 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오늘 환단국일 말씀드린 환단국일은 1911년에 개연수 선생이 30권을 발행을 했어요. 예, 우리 역사를 담은 환단국일 발행을 했는데 이분이 1920년에 일본 밀정한테 체포가 돼가지고 압록강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사지가 절단당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이분 같은 경우는 아주 눈에 가시 아닙니까? 예. 지금 역사를 다 없애려고 하는데 역사 운동을 자꾸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개연수 선생을 압록강에서 처형하고 시책을 토막으로 이렇게 버렸어요. 예. 자, 이렇게 하고 1925년에 가가지고는 조선사 편수회라는 걸 만들어서 조선사 편수회 사업 개요입니다. 예, 사적들의 절멸 다 없앤다는 뜻이에요. 강구하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다. 예. 그래서 새로운 사설을 만들어야겠다. 예. 자, 이거는 이제 아까 이용범 박사님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까사넬리 박사인데 이분은 무엇을 주장을 하냐면은 그 식민지 시대에 쓰여진 역사는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주장을 해요. 그리고 이용범 박사도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어요. 한국 역사의 대부분은 식민지 정부에 고용된 학자나 관료에 의해서 수행된 연구의 결과물이다. 예. 어떻게 우리가 일본 사람이 써놓은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믿을 수가 없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자기들 유리하게 이렇게 써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우리 이거를 그대로 지금까지 배워왔어요. 그래서 20만 권 불태우고 그 뭐 이렇게 조선사 편수를 만들어서 35권을 발간하고 이거를 광복 후에도 왜곡된 역사를 그대로 가르쳐 왔고 우린 그대로 지금까지 배워왔어요. 그래서 그런 결과로 자신 있게 우리 민족의 뿌리는 어디다, 우리 역사는 어디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만든 역사책은요 전부 조선시대가 70%고 당군 상고사라고 합니다. 그때 역사를 상고사라고 하는데 8%밖에 없어요. 아예 그냥 이렇게 신화로 만들어 버렸어요.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 민족의 전기를 뿌리 뽑는다고 해가지고 여기가 백두산입니다. 이게 일본 사람들이거든요. 여기 가서 만세 부르고 제사 지내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결과 지금 현재 어떻게 됐냐면은 이건 중국 사람이 위나라의 지도를 그린 거예요. 담기양이라는 사람인데 위나라는 누구냐면 조조 아시죠? 조조 관우장비 알죠? 그 조조가 우리나라를 지배했다는 거예요. 조조의 위나라가 저기 한반도 북부까지 이렇게. 자존심 안 상합니까? 자, 이게 중국 사람이 적어놨는데 우리나라에 동북아 역사재단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정부에서 돈을 대줘요. 이 단체에서 역사 지도를 또한 만들었어요. 근데 똑같이 여기 위나라지 않습니까? 저기 한강까지 우리를 다스렸다. 우리가 식민지였다는 걸 그대로 이렇게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이걸 똑같은 지도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식민사학이라고 해요. 식민사학. 하나도 이게 지금 청산이 안 됐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여기에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자신이 직접 숱한 유적을 발굴했다며 낭랑군이 평양 일대라 강변한 관변 고고학자 세키노 다다시. 그러나 한사군은 중국에 있었다의 저자 이나대 문성재 박사는 10여 년간 세키노의 행적을 추적하고 그 일기를 들추어 놀랍게도 발굴된 유적이 아니라 북경의 골동품상 수진 유물임을 밝혀서 낭랑군 역사가 조작됐음을 폭로하였다. 그뿐이야. 낭랑군이 평양이 아니라 중국 요서에 있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자 이제껏 낭랑군 평양사를 외치던 강단사학계는 평양의 낭랑군이 나중에 요서로 옮겼다며 이른바 교치설을 꺼내든다. 하지만 이 주장은 이미 지난 1913년에 역사 왜곡의 중심 조선사 편수의 소속 이만희시 류가 조선 반도사에서 억지 주장한 것임을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이덕일 소장이 통렬히 지적했다. 바로 얼마 전인 11월 3일 한국고고학회 학술 발표회에서도 낭랑군 평양살의 뼈대 논리를 뒤엎는 주목할 만한 연구가 발표됐다. 정인성 영남대 교수는 나는 진실만을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하며 수많은 유적과 사료들을 살펴보고 또 보아도 왕검성이 요동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평양성은 고조선의 수도 왕검성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지금까지 위만조선의 왕검성과 낭랑푸성을 한 몸으로 보던 기존 이해의 틀이 과연 옳은지 다시 심각하게 검증할 때라고 간파한다. 한 줄, 또 한 줄. 시간의 경과와 함께 역사는 도처에서 그 진실한 얼굴을 드러낸다. 이 내용이 뭐냐면 한사군이라는 게 뭐냐면 당군 조선을 무너뜨리고 거기에다가 중국의 식민지를 건설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평양에 있었다. 그리고 그 식민지는 313년까지 갔었다. 그 다음에 고구려가 들어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밝혀진 바로는 평양에 한사군이 없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일본인 학자가 중국에 가서 그때 유물을 사가지고 갖다 심어놓은 거예요. 땅을 파고 묻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다는 게 지금 이게 밝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재단이잖아요. 이게 정부의 그 재단에서는 그걸 그대로 아직도 그대로 갖다가 주장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국보 1호, 보물 1호, 남대문, 동대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상은 어떻게 된 거냐면은 1934년에 조선 총독부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1호, 2호, 3호, 남대문, 동대문, 보신각종.
왜 그러냐면은 이 일본의 임진왜란 때 남대문 동대문으로 해서 개선을 했어요. 이렇게 들어왔어요 한양에. 그래서 그걸 기념하려고 총독부에서 1호, 2호, 3호를 정했는데 1962년에 가서 문화재 이걸 지정할 때 그 일본이 정해놓은 걸 그대로 이렇게 한 거예요.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 자, 뭐 또 하나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 애국가인데. 우리 학교에서도 많이 배우고 지금 이렇게 배우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동해물과 어떻게 됐습니까? 동해는 전부 일본해로 돼 있어요. 세계에 알려진 거는요. 백두산도 전부 중국식으로 창바이산으로 이렇게 알려졌어요. 여기 보시면은 미국, 독일, 프랑스, 호주, 캐나다,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UN, 미국 CIG도 내셔널 그래픽, 예. 동해는 일본해, 백두산은 창바이산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예. 이렇게 해도 역사에 무관심 해야 됩니까 저희가 지금? 예. 무관심한 결과예요. 예.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독립기념관장이셨는데 김상웅 전 관장님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1875년 그 강화도 불평등 조약 이후로 800만 명이 희생을 당했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 들었을 때 이게 안 믿어졌어요. 정말이야 이렇게 많이?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사진 자료 이렇게 남아 있고 우리 그 박은식 선생님은 한국 독립운동의 혈사에서 그 얘기를 잠깐 적어 놓으셨어요. 여기 빨간 줄만 한번 읽어볼게요. 부모의 홍백 상자를 끌어안고 도망가던 형제가 함께 떼죽음을 당하기도 했고 더러 산모가 포대기에 아이를 쌓고 다니다가 모자가 함께 목숨을 잃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희생을 당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혹시 동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동학. 예. 동학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 300만 명이 동학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이 중에서 동학군이 60만 명이었는데 사망자가 30만 명이었다. 유혈의 참상이다. 어떤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도 이렇게 많이 죽은 적이 없어요. 근데 동학군만 30만 명이 일본군에 의해서 이렇게 학살을 당했어요. 자, 이거는 이 동학 그 체포를 하면은 저기 우리 그 집입니다. 집 저기 불 잘 붙죠. 저걸 머리에 씌워갖고 불을 질러서 죽였어요. 얼마 끔찍합니까? 동학군이 그렇게 처형을 당했어요. 이것도 그런 장면이고 그리고 여기가 공주 우금치인데 지금은 길이 밑으로 터널이 나왔고 이건 이제 옛날 길인데요. 나지막한 언덕이에요. 전국의 동학군들이 다 모여가지고 공주 우금치에 모여서 이걸 넘어서 서울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 고개를 못 넘고 여기서 대부분이 다 일본의 그 신식 기관총에 그냥 다 다녔어요. 지금은 이렇게 좀 한가롭게 풀들이 이렇게 자라지만 당시에는 여기서 수십만 명이 희생을 당했어요. 일제에. 여기 보면 척외 척의 여장군이라고 이렇게 비석이 써 있는데 척이라는 거는 물리친다는 거예요. 외라는 거 일본 놈들을 물리친다 그런 게 지금 이렇게 장소로 써 있고 자 여기는 어디냐면 대둔산인데 아름답죠. 이거 단풍 들었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이 절벽 이렇게 아름다운 절벽에 무슨 사연이 있나? 거기 가면 서 있습니다. 1895년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금치전들은 1894년 11월 달에 거기서 패해가지고 일로 숨어 들어온 거예요. 막 흩어졌는데 이쪽으로도 동학군이 숨어 들어와서 일본군이 계속 쫓아오니까 거기서 최후의 항전을 하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동학 적주 한 명이 한 살쯤 되는 여자 아이를 품고 150m 절벽 아래로 뛰어내려 자결했다. 그래서 이 어떤 이 800만 명 그 학살의 시초가 동학군이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또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1920년에 간도참변인데 청산리 봉오도 전투에서 일본이 아주 대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복을 한다고 만주에 가가지고 거기 한 3만 명, 5만 명을 다 학살을 시켰어요. 만주에 살고 있던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 영화 암살이 있는데 이 암살은 요게 이분이 여자 주인공인데 이 여자 주인공이 왜 이게 이 독립운동을 하게 됐냐면은 이 간도 참변 때 어머니가 그때 돌아가셔가지고 그 얘기가 나와요 여기. 그래서 그때 그 장면을 지켜본 사람이 선교사였는데 피해 젖은 만주 땅이 바로 저주받은 인간사의 한 페이지다. 너무 처참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역사를 저희 배운 적이 없어요. 그죠? 영화다.
드라마로만 조금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역사 시간에 배운 적이 없어요. 자, 동학이 30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이렇게 무서우니까 그만하자 그런 게 아니에요. 동학의 후예가 이제 3.1 운동을 이끌었고요. 그 차월곡이라는 분은 보청교를 만드신 분인데 이분은 동학 때 5천 명을 이끌던 동학 적주였어요. 그래서 이분은 보청교를 만들어 가지고 민족 정신 고치시고 비밀 결사 조직 운동을 하고 물산 장려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천도교라든가 이 보청교를 일본 사람들은 이걸 뭡니까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이건 그때 그 보청교의 그 선전문이거든요. 우리 민족이 일어나라 이렇게 했고 그래서 도대체 이 보청교가 뭐냐 이게 종교도 아니고 독립운동 항일투쟁을 이게 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 비밀 결사 단체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요. 이거 연구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일본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종교를 공인을 해요. 기독교, 불교, 그다음에 유교, 그다음에 일본에서 들어온 종교 있죠. 일본 신도는 공인 종교 이렇게 얘기하고 독립운동을 하는 천도교, 대종교 이런 것은 유사 종교 이렇게 해서 매도를 합니다. 이게 사실상은 그 비밀 결사 단체였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대종교를 만드신 삼종사의 묘인데 지금 만주에 있습니다. 길림성이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은 대종교를 탄압하고 하니까 이 강제 해산당했어요. 그래서 만주로 갔어요. 그리고 현재도 지금 국내에 못 들어오고 만주에 이렇게 계세요. 거기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셨고요. 그런데 보청교는 만주로 가지를 않았어요. 끝까지 한국에 남아 있었어요. 얼마나 탄압을 이거는 이제 무력으로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여기 조선에 남아 있으니까 이것은 소문을 안 좋게 퍼뜨려요. 보청교에 대해서는. 자, 그게 지금 여기 보면 청구학회라는 걸 만드는데 저기 보시면 뭡니까? 식민주의 역사학의 관점에서 조선 및 만주의 역사 문화를 연구해요. 그래서 그 참석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최남선, 이능화, 이병도, 신석호. 그래서 이병도, 신석호 저 사람들은 식민사학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최남선, 이능화 저분들은 이제 친일 인명사전에도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친일 인명사전했는데 뭡니까 우리 민족 정신을 갖다가 아주 정근대적인 거, 미신 이렇게 만들어요. 덜 떨어진 거.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기차도 이렇게 기찻길도 만들고 이렇게 했어요. 야, 이런 것만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 우리 민족 고유에 내려오던 정신, 사상, 풍속 이거는 전부 미신이다, 작교다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능하 선생이 이능하는 사람이 적은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김인현 독립운동이 크게 일어났을 때 서울과 지방에 있는 태열교도들이 많이 참석을 했다. 이 보청교들도 여러 가지 명칭으로 막 불러요. 이름이 단체가 이렇게 드러나지가 않으니까 보청교, 태열교 뭐 여러 가지 명칭을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독립운동에도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밑에 내용은 그거예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고관대적이 됐다. 이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북의거에서 체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르는 사람들은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내용을 보면 보청교는 저런 단체였구나, 정근대적인 단체였구나 이렇게 지금 알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실상은 보청교는 뭡니까? 국권회복운동, 그 다음 1921년 상해 임시정부의 분자금을 10만 원을 하다가 마루 밑에 놨는데 들통나서 다 감옥 가셨어요. 그 다음에 1924년에 김자진 장군에게 군자금을 지원을 했고 1925년에는 30만 원, 큰 돈이거든요. 30만 원을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성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근거 열풍이 불었고 이 보청교는 이미 3.1 운동 이전에 묘시찰 단체가 돼서 이렇게 아주 표적이 되었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그 김구주석은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김구란 분 들어보셨죠?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을 하면서 정읍보청교에서 많은 빚을 졌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지금 이 동학과 그다음에 이 민족종교, 보청교, 대종교 이게 지금 뭡니까 아주 정근대라는 명분을 이게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아주 우리 격화를 시켜놨거든요. 역사 왜곡과 더불어 이 부분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800만 명을 학살을 하면서 우리 시원 역사를 송두리째 뿌리 뽑아버렸는데 거기에서 무슨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민족은 또 활동이 일어났는데 해학이기 선생하고 문초 개원수 선생이
1911년에 1910년에 한일 병합이 됐죠. 이게 나라를 뺏겼어요. 그래서 그 이듬해 1911년에 우리 역사책을 세상에 드러내놔요. 환단무기를요. 그래서 해학이기 선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분이 약간 어떤 분인지 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해학이기 선생은 아까 그 을사조약을 하고 나서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고관 대작들한테 찾아다니면서 편지를 써요. 일본은 반드시 인화가 있거나 아니면 천황이 있을 거다. 하늘에서 재앙을 내릴 거다. 두렵지도 않느냐. 이렇게 편지를 써요. 그렇게 했는데 이게 뭐 바로 잡아지겠어요. 그래서 국내로 돌아와가지고 이분이 대종교를 만드신 나철 선생하고 대한자강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대한자강회 월보 제1호에 보면 여기 이기라는 이름이 있죠. 대한자강회를 만들고 이 대한자강회는 그 오적암살단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팔아넘긴 5명, 뭐 이완용 이런 사람들을 암살하는 암살단을 만들어요. 예. 그때 그 참관장이라고 해서 이런 사람들은 처벌해도 좋다. 그 글이 있어요. 그 글을 쓰신 분이 이기 선생이에요. 실패로 돌아가고 감옥 7년형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한 2년 정도 복역을 하시고 광무 황제, 광무 황제는 누구냐면은 고종이 광무라고 했어요. 그래서 광무 황제가 석방을 시켜주셔가지고 고향으로 되돌아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태백진운, 천부경, 삼일신고, 첨정기고, 삼성기, 당군수회기, 태백육사, 규원서화 등 우리 경사, 우리 역사에 대해서 이 교열 작업을 해요. 이렇게 책을 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거든요. 예. 그리고 이 작업을 마치고 나서 1909년에 저기 절식 자진 이렇게 한자를 잘 모르시는데 절식이란 거는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끊었어요. 자진. 예. 그리고 이게 동작동 국립묘지예요. 동작동 국립묘지 가면 해학이기 선생 이게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독립운동가입니다. 이게.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최고의 하신 작업이 우리 역사를 바로잡는 저 작업을 하시고 이분의 그 문인이라는 거는 그 밑에 제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계연수 선생이 이 두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1911년에 환단무기 책을 세상에 넣은 거예요. 송암 오동진 여천 홍범도인데 독립운동가입니다. 홍범도 장군, 오동진 장군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자, 여기에 이렇게 여기에 우리 역사를 찾는 것에서 동조를 하고 함께 참여하셨던 분들이 기록으로 이렇게 남아요. 운초 계연수 선생, 홍범도, 신채호 이렇게 있고 여기 조그만 데 보시면은 운초 계연수, 그다음에 단해 이관집 잘 안 보이신데요. 단해 이관집은 누구시냐면은 이유립 선생님의 아버님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립 선생 아버님 단해 그 이관집이 이유립 선생님 어릴 때 데리고 여기 이렇게 함께 이렇게 참여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유립 선생이 환단무기를 접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게 된 겁니다. 그리고 홍범도, 석주 이성용, 그다음에 신채호 이렇게 돼 있어요. 석주 이성용은 대한민국 그 임시정부의 3대 국무령이에요. 대통령이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다 모여갖고 우리 역사 찾는 운동을 이렇게 했고 이것이 그 대한민국 정부 임시정부에 그대로 이렇게 전달이 된 겁니다. 그때 같이 모여가지고 결의를 한 글입니다. 이게 국가재립이 유죄 자강하고 우리가 바로 쓰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우리 조선이 바로 쓰려고 하면은 스스로 이렇게 강해져야 되는데 자강지 방법 스스로 강해지는 방법은 뭐냐? 역제부하다. 나를 찾아야 된다. 우리 역사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우리 군사력 경제력이 크면 된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큰 힘이 바로 우리 부하, 우리 자신을 찾아야 돼. 우리 역사를 찾는 것이다. 그래서 왜 그러냐? 아지 분립. 내가 바로 서지 못하면은 취향이 고몽이다. 이건 그냥 이렇게 물결 따라 배가 막 휩쓸려 가듯이 꿈결을 헤매듯이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지금 제가 여기 뭐 크게 오래 있지는 못했습니다만 여기 인도네시아 이렇게 필리핀 이렇게 와 보면은 이 민족들도 역사를 잃어버렸어요. 미래가 우리보다 정말 이렇게 밝지를 못하죠. 그다음에 아지 미계 즉 사행이 결로다. 내가 이렇게 밝아지지 못하면 미계 이렇게 내 자신을 찾아가지고 우리 역사에 대한 긍지와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지 못하면은 무슨 일을 해도 다 밑빠진 독에 불루기처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 취지에 이렇게 같이 서명을 하고 이 운동에 동참을 했어요. 자, 아까 이유립 선생이 그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그 이 계연수 선생 밑에 가서 이거 환단무기를 배워서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전수를 해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보도록 임제 하겠습니다. 식민
역사 문화 의식이 그대로 생활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양반은 의도적으로 책 이름도 숨기고 저자도 숨기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모습을 보여요. 제가 이유립 선생의 그 유고 그 양반이 직접 쓴 거야. 여기 원고에다가 이렇게 직접 이렇게 썼는데 또박또박 이걸 나한테 주셨어. 자기 유고를 여기 지금 잔뜩 있는데 여기 이제 한사공원에 대한 것도 있고 이 가족들이 이 역사를 밝히는 것은 우리 상생방송 당신밖에 없으니까 우리 그 수호사에게 갖다 드리라고 해가지고 이걸 제가 여기 몇 개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분이 현토를 직접 붙이신 그런 환단고기도 내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환단고기를 좀 더 정성스럽게 한 생애를 그렇게 굶어가면서 외길 인생을 사시면서 우리들에게 그 한학의 아주 대가로서 부족한 문장을 이렇게 바로 잡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이 오늘 이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아주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원전으로 만들어주신 이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호남에서 아주 놀라운 것 예.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우리 올바른 역사를 접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일화를 보면은 이유립 선생이 이제 우리 환단고기를 우리에게 전수해주는 그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고 돌아가실 때도 너무 이렇게 기뻐가지고 그게 뭐 잘못돼서 이렇게 돌아가셨대요. 지금까지 누구도 안 알아주다가 이 환단고기를 자꾸 공부하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감격해가지고 이게 뭐 심장에 무리가 가셔서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환단고기, 이 이유립 선생이 전해준 환단고기가 어떤 책인지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한민국과 중국, 일본의 역사 출발점인 창세 역사의 진실을 밝혀주는 한 역사서가 한국의 지성사의 그 얼굴을 드러낸다. 1980년대처럼 역사계와 문화계를 덜컥 뒤집어 놓은 그 사서는 바로 환단고기다. 환단고기는 왜 그토록 대중의 이목을 크게 집중시키면서 한국 사회와 지구촌 역사계에 크나큰 충격과 파문을 일으킨 것이다. 환단고기는 지금부터 9200여 년 전 저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의 한가운데에 우뚝 선 인류사의 첫나라 동서 인류 문명의 고향 한국의 12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국통을 예상한 동방의 배달과 단군조선 그리고 북부여와 고구려를 지나 대진국과 고려에 이르기까지 잃어버린 한민족 상고사의 놀라운 진실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위소론을 제기한 강단사. 그러나 중국의 중화사관과 일본의 식민사관이라는 잘못된 노예사관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한 오늘의 강단사학계는 인류의 창세 역사와 한민족 시원 역사의 그 경이로운 진실을 전하는 환단고기의 등장에 화들짝 놀라 위소론 시비로 맞불을 지르고 나섰다. 이 나라 강단사학계는 환단고기라면 일단 위소론이라는 칼부터 빼어들고 본다. 진실의 문 안으로 경건하게 들어가려 하지 않고 그저 진실의 언저리에서 기웃거리면서 몇몇 흠을 잡아 끝없이 시비하고 고개를 돌리는 것이다. 위소론자들은 환단고기 원본의 필사 과정에서 의례 발생하는 잘못 쓴 글자와 첨삭을 문제 삼고 표현상 세계, 국가, 산업, 문화, 자유, 평등, 인류 같은 단어가 최근세 용어라 지적한다. 그러나 위소론자들이 최근세 용어라 지적한 단어들은 실로 2000년 전후부터 동방에서 지식인들이 사용한 문화 언어다. 위소론자들은 더 나아가서 환단고기가 천년의 이 환단고기가 나오니까 문제 제기를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거기에 대한 모든 답변을 다 했습니다. 예. 한 가지라도 제시를 하면은 다 이걸 찾아내서 밝혀서 답변을 다 했어요. 자, 거기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이게 한겨레 신문이란 신문에 이렇게 환단고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위조된 고서 천부경이 환단고기에 인용된 점이 결정적이다.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이게 위조된 책이라는 거예요. 천부경이 환단고기에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환단고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런 얘기 나와요. 세전목은 이색과 복의 범세동이 계유 천부경 주해운이나 이금의 불견이다. 해석이 되어 있거든요. 이 이색과 복의 범세동이 모두 천부경 주해를 남겼다고 했는데 오늘날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환단고기에. 자, 얼마 전에 그 최영성 교수라는 분이 목은 이색 선생의 문집이 있어요. 목은집이라고 했는데 거기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독단여 천부 개합이라고 해서 천부경에 대한 얘기 언급이 돼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이걸 연구를 많이 했는데 예전에 해석을 달리 했는데 다시 보니까 이건 천부다, 천부경이다, 천부경이 언급된 거다 이렇게 해서 목은 이색 선생이 천부경을 봤다 그걸 얘기를 논문으로 이렇게 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 그 정조 때 와서도 이 천부 보존이라는 것이 얘기가 이렇게 나와. 정조대왕 때는 유학자 조선의 그 유학이 아니라 이제 실학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역사 속에 그런 것들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 중에 이제 천부경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국내에서 이 천부경을 가지고 책으로 130종이 정도 갖고 학위 논문으로 학술 논문으로 한 200편이 지금 이렇게 논문으로 지금 학자들이 쓰고 있어요. 천부경이 가짜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민족의 어떤 우수한 거, 뛰어난 것이 나오면은 무조건 가짜다, 위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일본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 증거를 한 3개를 얘기를 해드릴 텐데 아까 전에 그 동학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길천문태랑이라는 사람이 조선의 제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학은 새로이 탄생된 종교라기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조작한 것이라 말하는 편이 적당할 듯하다. 여기에 아무런 근거 제시가 없어요. 조작된 것이라고 말하는 편이 적당할 듯하다. 이런 식으로 이게 뭡니까? 이런 거를 매도한다 그래요. 싸잡아서 근거 제시 없이. 그 밑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최 씨는 왜 동학을 참가하신 분이 최재우 대신사님이라고 불러요. 공식 호칭을 불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다 빼버리고 이름도 다 빼버리고 직함도 빼버리고 뭡니까? 최 씨는 이렇게 비화시켜놔요. 이렇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우리 민족의 것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가짜다, 조작됐다 이렇게 갖다 덧붙여놔요. 여기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 한자 읽으실 수 있어요. 이거 뭡니까? 훈민정음. 이것도 가짜라고 했습니다. 진짜예요. 네이버 치시면 나와요. 18세기 실학자들이 아주 연구를 많이 해서 훈민정음 언해본을 찾아냈어요. 언해본은 뭐냐면 이렇게 한자로 된 걸 한글로 풀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다 이것도 보십시오. 18세기의 위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호구로 몰아갔는데 여기 사진에 있는 강송 전영필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래서 해례본을 찾아야겠다. 평생을 찾아다녀가지고 전 재산을 다 투자를 해서 해례본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말은 이제 못하게 되버렸어요. 일본은 하여튼 우리 거라 그러면 이게 위작이다, 조작이다, 위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규원서라는 책인데 국립중앙도서관에 지금 소장이 됐어요. 그래서 국립중앙도서관은 이거 다 검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가원, 손보기, 임창순이라는 그 보서 전문가들이 이건 조선 숙종 때 쓰여진 게 맞다 해서 여기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이병도, 조인성, 송창식이라는 저기 보시면 실증사학자들이요. 이 책은 천주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숙종 당시에는 천주라는 말이 없었다. 얼핏 보기에는 그럴듯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920년부터 1930년 사이에 천도교도들이 만드는 책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뭐 이쪽에 전문가도 아니니까 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이게 일단 받아들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분들이 주장하는 내용 보면 너무 터무니가 없거든요. 사실 한번 우리가 좀 찾아 들어가 보면 태백일사 이게 환단고기에 속해 있는 그 태백일사라는 책에 제 나라 풍속에 팔신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 팔신제가 뭐냐면은 환단고기를 찾아볼게요. 자, 여덟 분의 신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신이 누구냐? 천주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땅지자 써서 지주예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천주란 말이 예전부터 쓰였었어요. 이게 환단고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중국 역사책 사기에 있습니다. 사기 봉성서에도 보면은 여기 보시면 그 천주라고 되어 있는데 확대해 볼게요. 여기 보시요. 활신이 있는데 일왈 천주다. 첫 번째는 천주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마천사기는 아주 오래전 책 아닙니까? 예전부터 쓰여졌는데 그 강당사학자들이 공부를 안 하시는 거예요. 1920년대에 쓰여졌다. 그때 천주라 말 처음 썼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최근에 와가지고 이런 것들 다 밝혀지고 그쪽 강단사학자들이 주장했던 위서에 대해서 다 반박을 다 하고 다 근거를 찾아주니까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단국이 진정한 가치를 밝히는 새로운 발표. 최근에 반단국의 가치와 진실에 눈을 떠서 우리 사학계와 문화계의 많은 이들이 잃어버린 역사의 원리를 찾아가는 여정에 소리 없이 동참해오고 있다. 오늘도 이 땅의 진실한 지성들이 한국과 인류의 시원 역사, 원형 문화의 참모습을 드러내려는 열정을 아끼지 않는다. 중국은 만리장성 밖에서 발굴된 5,500년 전의 홍산 문화를 자국의 기존 모든 사서 기록으로는 해석할 수가 없어서 신비의 왕국이라 불렀다. 신민사관, 중화사관, 한도사관을 제대로 벗어나지 못한 한국 강단 사학계는 이 문화가 우리 선조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무책임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고질적이고 반민족적인 침략주의와 대국주의 역사관으로 길들여진 잘못된 상고 역사 인식이다. 최근 들어 이런 잘못된 상고 역사 인식에 대해 근본적으로 새롭게 문제를 제기하는 깨어난 전문가들이 나와 새로운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연구 동향은 외국의 유명 학자들의 업적에도 이미 나타나고 있다. 중국 출신 장광직 교수는 예일대학에서 출간한 상문명에 대한 저서에서 상문명을 창조한 주인공은 동방족이다 라고 했다. 중국의 저명한 학자들 중에도 중국은 동이문화다라고 양심 선언을 한 사람이 적지 않다. 예컨대 엄문명은 양론 중국 문명의 기원 등의 저서와 논문 등에서 지속적으로 중국은 동이문화라고 밝혔고, 임혜상도 중국 민족사에서 은나라 사람을 동이라 했다. 중국은 동이문화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 문화를 창건한 주인공은 동이, 즉 동방대인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다. 홍산 문화에 관한 중국 학자들의 논문을 영어로 번역 출간한 미국 여성 고고학자 사라 넬슨은 그 책에서 홍산 문화의 특징은 농업과 가축, 어업을 겸했는데 이것은 당시 한반도의 삶과 동일하다. 동북 지역의 고인돌은 한국과 완전히 같다라고 했다. 또 특히 일부 지역의 운돌 문화는 전형적인 한국 문화로 보인다고 했다. 광역 홍산 문화에서는 7, 8천 년 전에 돌로 쌓아 만든 용과 토기로 만든 봉황의 원형이 나왔는데 이것은 중원에서 발견된 용문화보다 2, 3천 년이나 앞서는 것이다. 이런 용봉 문화를 포함하는 삼신칠성 문화는 동북아의 환국, 배달, 조선의 문화 정신이요 전형적인 신교 문화의 표지 유물이며 황하 문명의 모체가 된다. 고조선이란 책을 낸 러시아의 유엔 부틴 박사는 고조선은 적어도 1000년 동안 중국 지배를 받지 않고 독자적 문화를 발전시켰다. 동북아 고대사에서 한군조선을 제외하면 동북아 상고 역사를 이해할 수 없고 유라시아 문명의 원형을 말할 수 없다 라고 일찍이 말한 적이 있다. 실로 유라시아의 쟁쟁한 유목문화를 창조하여 세계사의 운명을 바꾼 흉노, 손비, 돌궐은 환단고기에서 말하는 인류의 창세 원형문화, 즉 신교 삼신문화를 발전시켜 동서지구 문명에 널리 삼수문화를 생활화시켰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상고역사 연구에 힘을 쏟고 있는 윤내현 교수는 일찍이 환단고기는 서지학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고조선 연구에서 단군조선은 바로 우리 민족사회와 문화 특성의 원형이라 하고 한국 열국사 연구에서 백제는 중국 동부지역을 거의 복원하고 그 취하단 남부지역 일부까지 한때 지배했다고 주장합니다.
환단고기를 부정하는 한영우 교수도 한국사의 베스트셀러가 된 다시 찾는 우리 역사 최신 전년 개정판에서 아사달족의 종교는 무교이고 신교라고도 불렀다. 삼신은 일신인데 하늘, 땅, 인간은 원방각으로 상징된다고 말한다. 또 우리 동이족은 아사달족이고 홍산문화의 주인이라 하며 그 역사 강역을 산동성활의 귀수 유역까지로 본다. 이러한 최근 연구는 오늘의 한국인과 인류의 창세 원형 문화의 삶의 참모습을 보여준다. 이 문화권의 중심 주제는 바로 동방신교 삼신문화의 원형으로 고스란히 드러나지 않는가. 환단고기야말로 한민족. 예. 그래서 우리 그 민족 역사와 문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환단고기 조금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내용인지 직접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영상으로만 보지 말고 이게 환단고기 첫 시작의 그 법례 이렇게 머릿말이에요. 1 이렇게 돼 있죠. 뭐 어떻게 되냐면 고기 인용이 시자 일연시지 유사 이렇게 고기를 인용했어요. 보고 쓴 거예요. 옛날 기록이란 뜻이거든요. 옛날 기록을 보고 썼고, 근데 일연 스님이 삼국유사에 썼는데 이 근기고기 불가득견 지금은 그 옛날 책을 볼 수가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개연수 선생님이 삼성기, 당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를 구했어요. 그리고 한 권의 책으로 묶어가지고 이름을 해서 환단고기라고 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전해주신 거예요. 자, 이 고기 옛날 기록을 본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김부식이라는 사람이에요. 김부식이라는 사람은 이 고기를 보고 딱 던져버렸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 거칠고 졸려라다. 왜 이렇게 했냐면요. 왜 이렇게 했냐면 김부식은 유교합니다. 유학자입니다. 그래서 유학에 벗어나는 거는 전부 다 쳐내버렸어요. 이렇게. 이게 일본하고 똑같아요. 일본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거 빼고는 다 쳐내버리고 격화시킨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삼국사기라는 책을 김부식 선생이 썼고 특히 그 삼국사기는 다 빼버렸어요. 우리 그 당군조선 얘기도 다 빼버리고 그 다음에 뭐로 시작하냐면 신라부터 시작을 해요. 그 김부식 선생이 경주 출신이거든요. 이렇게 신라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책을 써요. 그래서 안제 신채호 선생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비판을 해요. 조선의 제도, 문물, 풍속, 습관 모든 것을 유교화해서 그냥 유교에서 벗어나는 거는 다 치에 쓰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판을 하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인데 권리영 원장 전 원장이죠. 이 사람이 신채호는 한마디로 내자로 말하면 정신병자고 세자로 말하면 또라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신채호 선생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냐면 1962년에 건국 훈장을 받으신 무슨 건국입니까? 대한민국을 건국했다는 훈장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을 또라이다, 정신병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강단사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스님은 그 고기를 보고서 삼국유사를 이렇게 쓰셨는데 이 삼국유사 기편에 보면 요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고조선의 건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환웅이 배달국을 열었죠. 신시개천사 내용 나오고 세 번째가 문제예요. 세 번째는 이런 스님이 자기 생각을 적어놓은 거예요. 요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그 자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두 줄밖에 안 돼요. 삼국유사 고조선 위서에 이르기를 지난 2000년 전에 단군 왕검께서 도읍을 아사달에 정하시고 나라를 세워 이름을 조선이라 하시니 요임금과 같은 시대라 하였다. 두 줄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한번 이게 이제 삼국유사인데 아마 여기 청소년들도 그렇고 연세 드신 분들도 그렇고 삼국유사 읽어보신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 민족의 어떤 뿌리를 담고 있는 책인데 두 줄밖에 안 되는데 읽어보신 분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한번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위서의 운호대. 위서란 책을 보고 이련 스님이 썼는데 이 위서는 누가 썼냐면은 위나라의 왕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거를 뒤에 보면은 근데 이 왕침이 쓴 위서는 지금 전해져 내려오질 않아요. 우리가 확인하면 좋을 텐데 왜 전해져 내려오지 않냐면은 이런 얘기가 적혀 있어요. 중국을 낮추고 우리 동이족을 높였다고 해가지고 이 책이 다 불살라져 버렸어요. 요 기록은 나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가가지고. 그래서 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기를 2000년 전에, 그래서 이 위나라는 삼국지식 위나라거든요. 조조의 위나라예요. 예. 그 조조의 그 왕찜이 쓸 당시 그 조조의 위나라 2000년 전에, 그 다음에 무슨 얘기입니까? 유당군왕, 당군왕금이 계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있을 유자는 뭐예요? 있었다거든요. 예. 확정적으로 적어놔요. 당군왕금이 계시다. 그때 건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국하사 호조선 하시고 여고동시다. 요 고자는 연민금, 중국의 연민금 할 때 요자인데 그 고려 3대 그 광주 목종인가요? 이분 이름이 요라 가지고 같이 못 썼어요. 그냥 고자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삼국유사 그 두 줄, 첫 번째 두 줄 위서를 인용했는데 당군 왕금이 어디에 아사달에 뭐를 조선이란 나라를 열으셨어. 언제? 연민금과 같은 때 2000년 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틀림없는 역사 사실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뭘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당군 그러면 당군 신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게 신화예요. 육하 원칙에 의해서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예. 자, 시기적으로도 보면 여기서부터 맨 끝에 여기서부터 2000년 전에 이렇게 연민금과 같은 시대에 당군 왕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신화가 돼버렸어요. 조금 이따 얘기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 내용입니다. 고기에 이르기를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서자부의 환이 천하를 건지려는 뜻을 가지고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하거늘 환국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환인께서 아들의 이런 뜻을 아시고 아래로 삼위산과 태백산을 내려다보니 널리 인간에게 이로움을 줄만한지라. 이에 아들에게 천부와 인세계를 주어보내 이곳을 다스리게 하셨다. 환웅이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에 내려오시어 이를 신시라 이르시니 이분이 바로 환웅 천왕이시다. 여기 우리 민족 뿌리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황국이 있었고 거기에서 환웅이 오셔가지고 신씨를 열으셨고 이분이 환웅이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아는 사람이 없어요. 간단한 몇 줄인데, 자, 왜 그렇게 됐냐면은 일본이 여기 손을 댔어요. 뭐냐면은 삼국유사잖아요. 근데 석유 황국인데, 예? 이 1904년에는 보면 석유 황국이라 돼 있는데 뒤에 가면 글자를 바꿔버렸어요. 이렇게 보면 이 바꾼 흔적이 나오죠. 환인 이렇게 바꿔요. 예. 나라가 있었다, 이런 국가가 있었던 것인데 환인 그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서 신화로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이게 이 역사를 신화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말할 것도 없어요. 뒤에 나오는 건 전부 신화가 돼 버려요. 예. 이렇게 석유 황국을 석유 환인으로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래서 신화인데 뭐 우리 관심이 없죠. 그냥 그런 얘기구나 하고 무관심하게 그냥 이걸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까지 왔던 거예요. 최남선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여기 참여를 해가지고 뭔 얘기를 하냐면은 석유 황국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석유 환인이라고 고쳐 쓴 건 천인의 망필이다. 아주 천박한 사람이 아주 그냥 그렇게 이 글을 갖다 그렇게 바꿔놓은 것이다. 망필이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해놓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거를 신화로 지금 잘못 알고 있는데 당시에 우리 독립운동을 하셨던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계셨냐면은 이게 우리나라 그 초대 헌법이에요. 재헌헌법이라고 하는데 재헌헌법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바로 독립정신을 계승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의 그 정신이 뭐냐. 1942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선언문, 3.1절 선언문이에요. 그게 이렇게 나와요. 우리 민족은 처음 한국이 창립된 이래 이렇게 나와요. 나의 뿌리는, 우리의 민족의 뿌리는 한국이다 이렇게 알고 계셨어요. 독립 정신에서는. 그 다음에 한국 독립당 여기서도요. 한국에서부터 시작하여 대한제국까지 우리 국맥은 상하 5천년을 이용해서 단 한 층에도 단절됨이 없었다 이렇게 알고 계셨었어요. 자, 이게 2007년도에 고조선의 건국 신화로 알고 있는 단군 신화가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역사라는 사실을 입증한 책이 나왔습니다.
일제가 삼국 유사에 나오는 고조선 관련 기술을 변조했다는 겁니다. 우성욱 기자입니다. 고려에 스며 이련이 쓴 역사책 삼국유사입니다. 현재 출간된 대부분은 단군의 아버지인 환웅이 환인의 서자인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인자는 간자체 국자에 가필된 흔적이 역력합니다. 일제시대 이만희씨라는 일본 사학자가 변조한 것입니다. 변조 이전의 삼국유사를 보고 정리한 동경제대 발간본에는 국자로 분명히 기술... 여기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있었다.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거기에도 분명히 이렇게 명시가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에 와서는 이렇게 밝혔는데 벌써 의식이 많이 물들어가지고 한국 그러면은 그냥 머리가 이게 산뜻하게 이렇게 우리 민족의 뿌리다 이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국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면 이렇게 12개의 나라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한국이 나중에 여러 개의 나라로 이렇게 갈려져 나와요. 왜 갈려져 나오냐면은 여기 글에 보시면 중앙아시아 일대 기후 변동이 일어나가지고 여기에 이 지역에서 탈출이 일어납니다. 이게 그래서 환웅께서는 백두산으로 오시고 서쪽으로 간 사람은 슈메르족이 됐고 그 다음에 아메리카 인디언들도 이때 넘어갔어요. 자, KBS 다큐멘터리에 보면은 몽고 지방이 예전에는 여름 장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하고 기후가 똑같아. 사람이 살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한국 말기에 가가지고 기후 변동이 일어나면서 사막화가 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 다 떨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때 이 배달에 환웅천왕께서 이 무리 3,000명을 이끌고 우리한테로 넘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백두산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환단곡에 요 얘기가 그대로 나와요. 자, 한번 볼게요. 천의 금악 삼위태백은 본속보원이다. 천에는 저 위에 있던 바이칼로고요. 금악은 여기 있는 알타이산이에요. 그 다음에 태백산은 우리 지금 백두산이고 삼위산은 여기 저쪽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그 산이에요. 원래 이것이 다 우리 황국의 땅이었는데 황국지 말에 안팎님께서 삼위산하고 태백산을 이렇게 내려다 보시고 나서 어디로 갈래 이렇게 환웅천왕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환웅천왕이 이제 태백산으로 오신다고 하셨겠죠. 그래서 그때 말씀을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때는 물석벌로 하고 수고를 아끼지 말고 솔중 3,000명을 거느리고 가라 이렇게 명을 받은 거예요. 환웅천. 그래서 3,000명을 거느리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개천입교해라. 개천이라는 것은 나라를 하늘의 뜻에 맞춰가지고 그 가르침을 세우는 걸 개천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제세하고 만세자손시 홍범으로 삼아라 이렇게 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환웅은 18분의 환웅이 계셨어요. 1565년 동안에. 그걸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아까 여기 시작하기 전에 그 영상 보셨잖아요. 여기 태호복기시고 염제신농씨고 치우천왕인데 예전에는 이 세 분이 동이족이에요. 우리 민족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분들을 이건 뭡니까? 태호복기씨는 이게 뭡니까? 뱀이에요, 뱀. 염제신농씨 뭐예요? 사람이 저렇게 뿔이 나면 뭡니까? 이게 소거든요, 소. 소로. 그 다음에 치우천왕은 괴물로 이렇게 해서 동이족은 막 이렇게 비하를 시켜놨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이렇게 바꿔놨어요. 태호복기씨고 황금치를 해놓고요. 치우천왕도 저렇게 염제신 왜 그랬습니까? 이 홍산 문화가 발견이 되면서 그쪽이 원래는 중국 땅으로 앉혔는데 그 땅을 자기들 역사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주역 이 세 분을 갖다가 이렇게 모셔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분들 지금 안 찾고 있어요. 태호복기씨 모르죠? 신농씨, 치우천왕, 그냥 전설 속의 인물 이 정도만 이렇게 알고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요 부분이에요. 이때 웅족과 호족이 같은 굴에 살았는데 늘 삼신상제님과 환웅님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 이에 환웅께서 신령스러운 것을 내려주시며 그들의 정신을 신령스럽게 하시니 그것은 곧 쑥 한 타래와 마늘 20매였다. 환웅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들은 이것을 먹으면서 햇빛을 보지 말고 100일 동안 기원하라. 그리하면 인간의 본래 참모습을 회복할 것이니라 하셨다. 웅족과 호족이 환웅께서 주신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20하루 동안을 상감해 웅족은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호족은 금기를 지키지 못하여
사람의 몸이 되지 못하였다. 예, 이게 당군 신화가 되버렸어요. 마늘하고 쑥 먹고 곰하고 호랑이가 곰은 사람이 되고 이걸 지금 이제 당군 신화가 되는데, 그래서 당군을 신화로 만드니까 그 위에 배달국, 황국이 다 석유 황국도 요 인자로 바꿔놔버리고 다 신화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황국이다, 배달국이다, 당군 조선이다를 자신 있게 우리 민족의 뿌리다라고 지금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상공유산은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건너가가지고요. 거기 일본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벌써 1894년에 이 상공유산은 가공에 선답니다. 이런 연구를 막 그 사람들이 합니다. 그 다음에 1897년에 날조된 신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벌써 일본은요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학교에서 이런 신화로 해가지고 가르쳐가지고 결과로 어떻게 됐냐면 교과서예요. 교과서에 보면은 여기 지금 환웅이 계시고 호랑이하고 곰하고 찾아왔잖아요. 예. 이런 얘기는 교과서에 실리면 안 되죠. 예. 자, 다른 교과서도 볼게요. 여기 보면 중학교인데 여기 보면 아예 그냥 당군 신화라고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당군에 대해서는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민족의 내 생각 속에서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초등학생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려보라니까 이게 호랑이고 이게 곰인데 요 밑에 떨어진 게 마늘인데 마늘이 좀 맵잖아요. 맵고 지금 눈물 흘리는 거예요. 호랑이하고 곰하고 이렇게 돼버렸고, 예. 그 다음에 여기 마늘이 의성이 경상북도 의성이 마늘이 유명해요. 그래서 그 마늘 축제를 하는데 이게 뭐랬습니까? 당군 신화 마늘 터널 이렇게 해놓고 체험 이벤트가 있어요. 체험 무슨 체험입니까? 마늘 먹고 사람 되기. 이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예, 곰이 마늘을 먹는다고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태룡 박사님 같은 분이 연구를 했어요. 우리 이 당군 신화라는 해괴한 용어다.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그것은 물론이고 수많은 유학자들이 글 쓴 거 이렇게 봐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세종실록 시리즈에도 당군곡이라고 나오는데 일제강점기에 당군 신화라고 이름을 둔갑시켜 버렸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환단곡이 그러면 요 얘기 지금 마늘 먹은 요 얘기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좀 어렵더라도 꼭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웅호 이족이 이게 곰하고 호랑이가 아니라 웅족하고 호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곰을 이렇게 상징하는 부족하고 호랑이를 상징하는 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곰하고 호랑이가 아니고. 그래서 득이 식지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웅족은 참았어요. 그거를 이렇게 다 이겨내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계율을 지켰어요. 중계. 그래서 득 얻었습니다. 뭘 얻었냐? 의용. 우리가 의용을 갖췄다 그러면 사람답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이렇게 옷도 잘 입고 얼굴도 환하고 막 이런 것을 갖다 의용이라 그래요. 머릿속에 생각도 꽉 차 있고 이런 사람을 의용을 갖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곰은 그렇게 의용을 갖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호족 사람들은 방만해가지고 부득 선업을 이루지를 못했다. 큰 일을 못 이뤘다는 거예요.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먹었던 이 마늘 같은 거는 뭐냐면 제가 그 인도네시아에 갔더니만 이게 갈릭 마늘이지 않습니까? 이게 퉁갈이라는 그 마늘인데 엄청나게 비싸대요. 이게. 그리고 왜 그렇게 비싸냐니까 거기 있는 그 말씀해 주시는 분이 메디신 이건 약이다. 메디신 약이다. 그래서 비싸다고 이거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늘하고 쑥은 이게 우리가 수행을 하고 이렇게 내 정신을 가다듬고 이렇게 할 때 먹는 어떤 메디신의 약이에요. 이게.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만 사실 있는 게 아니고 저기 미국에 한번 가보니까 거기 인디안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호피족 인디안들이 11살이 되면은 땅속에 동굴 속에 11살짜리 애들 다 집어넣고 석 달 후에 이렇게 꺼낸대요. 그 안에서 뭡니까? 수행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피족은 그 인디안 전통 문화가 남아있는 그 부족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당군 이 사화 역사화 사화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담아놓은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래요. 환인, 환웅, 당군 즉 한국 배달 당군 조선에 대한 것은 99.9%가 머릿속에 개념이 없어요. 지금 그냥 없다 그냥 뭐 이렇게 돼버렸어요. 당군 조선이 부정이 되니까 배달국 항공은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자 요 책이죠. 환웅우 이 사람이 쓴 책에도 보면은 요런 지금 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생각이 바뀐 거죠. 곰이 여자로 변한 뒤 환웅과 혼인하여 당군을 낳았다고 하여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보는 것은 잘못이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자, 이런데 이렇게 지금 뭐 이 사람 이분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머릿속에 생각 속에 뼛속 깊이 박히는 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군 왕금을 이렇게 모시고 계신 거예요. 그냥 신화 속 인물로 저렇게 우리 국조신데 그냥 옷 한 거 얇은 옷 하나 입으시고 그냥 나뭇잎 걸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은 시대에 중국 임금들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임금, 순임금 이렇게 보시면 그 같은 시대거든요. 저렇게 옷을 입혀놨어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금 찾지를 못해서 저런 것을 보고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삼국유사에서 해석이 안 됐던 문제가 뭐냐면 당군 왕금이 나이가 1908세였다. 수명이 이건 신화 아니냐? 한 사람이 어떻게 1900년을 살아요? 신화 아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른 그 조선시대 때 역사책을 보면 어떤 책에는 1048년 당군이 나이가 1048년 이게 못 믿잖아요. 그래서 이게 신화가 됐는데 이거는 환단고기를 보면 정확하게 답이 나와요. 자, 당군조선은 제1왕조, 2왕조, 3왕조가 있었는데 1왕조는 하얼빈에 있었어요. 1왕조는 1048년에 있었습니다. 2왕조는 860년이 있었어요. 3왕조는 188년이 있었어요. 답이 다 나오잖아요. 1048년 요걸 얘기하는 거고 아까 삼국유사에 1908세라 그랬죠.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더하기 해보세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더해보세요. 몇 년이 됩니까? 1908년이 되죠. 이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당군이 47분 그 188년 역사까지 합치면 2096년 동안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일본에서 성공을 했어요. 일제는 한국 배달 조선을 신화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의식 속에서 멀어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인식을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 갖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작업을 해서 이 북부여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북부의 역사를 딱 해석을. 그런데 이 환단고기에는 북부역이라고 하는 역사 기록이 따로 이렇게 있어요.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자, 북부여를 한번 좀 찾아보면 오늘 뭐 이걸 다 찾을 수는 없어요. 그냥 이거 혹시 이거 보신 적이 있어요? 이 비석 광개토 대왕 비석이죠. 유명하죠.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요거예요. 우리 고구려는 시조는 일찍이 우리 시조는 충무왕이다. 충무왕은 누구냐? 고주몽입니다. 고주몽인데 이분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출자 북부여, 북부여에서 오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북부여 기록이 여기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밖에 모르니까 여러 오만 가지 해석을 다 합니다. 근데 환단고기 북부여기에는 이 북부의 역사가 한 200년 정도 역사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광개토대왕 규문에 보면 또 이 해석이 안 되는 게 또 하나 나와요. 광개토대왕은 시조로부터 17세 손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기존의 역사하고는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삼국유사를 보면은 1세 고주몽 성제, 2세 유리 명제 이렇게 해서 쭉 가면은 광개토대왕은 13세 손으로 나와요. 근데 지금 그 비문에는 17세 손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해석이 안 돼요. 이 고구려국 봉기라는 환단고기 책에 보면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게 고려군의 왕 고진은 해모스의 둘째 아들이다. 해모스의 둘째 아들이에요. 이분이. 그 다음에 옥조후 불리지는 고진의 손자다. 이분의 손자는 불리지예요. 옥조의 임금이셨죠. 근데 이 불리지가 서암록을 지나다가 화백의 딸 유화를 만나서 장가를 들어서 나온 게 고주몽이다. 불리지의 아들이 고주몽이에요. 이렇게 하면 풀립니다. 그럼 다시 도표를 볼게요. 고주몽에서부터 광개토대왕까지가 13대. 요 위로 지금 4대가 돼 있어요. 이렇게 해모스 고진, 그다음 고진의 손자 불리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다음은 17세 손이 되는 겁니다. 이제. 또 한 가지요. 그 중국 역사책 신당사에 보면 고구려는 900년이다 이런 얘기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삼국사기 역사를 보면 고구려는 700년밖에 안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아까 17세 손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우리 해모수에서부터 이렇게 딱 따져버리면 정확하게 900년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북부의 역사가 이게 깨져버리면은 우리 뿌리를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요거까지도 지금 우리가 지금 북부의 역사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북부의 역사가 없으니까 당군부터 이거 다 그냥 신화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그냥 잠금 장치로 얘기하면 이중. 자, 그래서 이거는 신화, 요 역사는 깨뜨려 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역사가 이렇게 단절이 딱 돼버린 거죠.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근데 요 그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서 많은 걸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는데, 이 고주몽은
6세 고무소 당군의 사위예요. 그러면 고무소 당군의 사위니까 딸은 누구냐면 여기 소선우예요. 그리고 원래 고주몽의 부인은 예시 부인이에요. 원래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예시 부인에서 난 사람이 유리해서 이건 고구려 시조가 되고, 소선우 쪽에서 나온 건 비류원조에서 이건 백제가 이렇게 됩니다. 그게. 네. 그다음 신라는 어디 갔습니까? 신라도 찾아봐야 되는데, 신라는 바로 이 고두막의 따님이 파손돼 이분이 남쪽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신라 땅에 정착해서 낳은 아들이 박혁거세요.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는 뿌리가 어디입니까? 여기 보십시오. 북부여예요. 북부에서 다 왔어요. 그래서 여기 제목이 잃어버린 고리라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민족의 뿌리는 북부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 북부여는 고조선, 당군조선에서 왔고 이렇게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한 분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요 고두막이라는 분이 있어요. 고두막. 자, 아까 전에 처음 우리 시작할 때 의병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병이 우리나라에 많이 일어났다. 보셨죠? 그 의병의 뿌리예요, 이분이. 이게 지금 한당국인데, 제가 우리나라 말로 말씀드릴게요. 한글로. 지, 계유, 한무시에 한나라 무제 계유년에 이 한무제가 싸움을 잘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쳐들어왔습니다. 이게. 그리고 우고왕을 멸망시켰어요. 그 다음에 또 쳐들어와요. 더 깊숙이. 그럴 때 이 서암록인 고두막한, 서암록은 지금의 압록강이 아니라 더 서쪽에 있는 압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살고 있던 고두막한이 여기 보면 창이흥병이라고 돼 있어요. 요걸 줄이면 의병이 됩니다. 이분이 어떤 벼슬을 하셨던 분이 아닌데 병사를 일으킨 거예요. 흥병. 이게 의병의 시초예요. 그래가지고 진거 부여고도 이렇게 그 한무제를 쫓아내고 부여의 옛 도읍지까지 이렇게 밀어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 그리고 아까 그 의병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의병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의 국수다. 순수할 숫자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아주 그 순수한 정신이에요. 나라가 위급하면 의병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언제부터? 북부여 역사 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건 뭐 의병은 아니지만 이 고구려가 위급할 때 이 안시성 전투 얘기를 하는 이거 영화로 이번 추석 때 혹시 보셨어요?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 이게 환단곡에 이 얘기가 있어요. 자, 이 양만춘 장군이 쏜 화살에 왼쪽 눈을 맞고 죽은 사람 이게 당태종 이세민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가 어디 있느냐면은 목은 이색에 쓴 정관음이란 책에 있고 그 다음에 환단곡에 있는 태백일사 고구려국 봉기에 요 얘기가 나와요. 먼저 목은이색 선생이 쓴 그 목은집에 보면은 정관음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위신낭중 이물이 나지현앗 낙배구해서 고구려를 주머니에서 물건처럼 하찮게 여기더니만 흰색 화살에 눈이 빠져 죽을 줄 어떻게 알았냐. 이게 지금 목은이색 선생이 이렇게 시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이 얘기만 갖고 영화를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아주 상세한 그 버전이 있을 거예요. 상세 버전이. 그게 환단곡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요거는 서거정이라는 사람이 1487년에 쓴 필연잡기라는 책인데 요런 얘기를 해놔요. 세상에 전하기를 당태종이 벌고려 고구려를 치려고 안시성에 이르렀는데 전중 기목이 화살을 그 눈에 맞고 돌아갔다 이렇게 돼요. 근데 목로 이건 목은 선생을 얘기해요. 목은 이색 선생이 어찌게 이것을 알았을까 궁금하다 이렇게 책을 적어놨어요. 목은 이색 선생은 이 얘기를 어떻게 알고 적어놨는지 자기는 본 적이 없거든요. 서거정이라는 사람이. 자 중국 역사책에도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자치통강 부당서 신당서에 보면 감기 걸렸다, 종기가 났다, 이질로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감춰놨어요 역사를. 그러니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당국에는 보기 기록이 있거든요. 이게 한번 여기 영상이 나오면 보도록 할게요. 그때 당태종 자기 아버지가 너무도 무참하게 돌아가신 거야. 고통을 당하다가. 그래서 자기 아내하고 아주 막강한 부부 관계니까 인류 역사에 별로 없는 부부 관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를 멸망을 시키면서 이 고구려가 대제국이 900년이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 우리가 연개소문 드라마를 내가 백구작을 우리 상생방송에서 한번 틀어줬는데 거기에 보면은 당태종이 요택에서 이렇게 탈출을 하면서 연개소문이 쫓아옵니다. 지금부터 당나라의 항복을 받는 황벽 여친의 의식을 시작하노라. 오늘의 모든 추억은 이 장손 무기가 뒤집어쓰는 것이옵니다.
이 연개 소문이 환단국이 고구려 본기를 보면은 사실은 이 당태종 군대를 따라서 장안에 입성을 해가지고 당태종을 무릎 꿇리고서 항복 의식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럼 그걸 요새 믿겠어요, 그거는? 지금 고구려를 멸망시키면서 당고종이 아버지의 참혹한 죽음에 대한 그러면서 고구려의 역사를 파괴하는데 바로 고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한 것처럼 그리고 그 위에 고구려의 원 뿌리 역사 북부여 해모수 역사는 그것을 완전히 중국 역사에서 다 지워버린 거야. 지워버려가지고 노령인이 또 우리나라 뭐 삼국유사, 삼국사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재미난 얘기들이 많아요. 북부여하고 동부여하고 서부여가 이렇게 비벼져 버렸어. 이게 구분이 안 되고 북부여는 뭐고 동부여는 뭐고 서부여는 뭡니까? 이것을 구분을 하는 대한민국의 역사학자도 대한민국 국민도 학생도 없단 말이에요. 이만큼 우리가 올바른 역사관 전해주는 사석. 그래서 다이 북부여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나왔는데 백제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은 남부여예요. 남쪽으로 내려온 부여다 해갖고 26대 성왕이 백제라는 나라 이름 말고 남부여라고 거쳐 이렇게 썼었어요. 다 백제에서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저기 목은 이색 선생이 이제 이거를 이렇게 전했는데 저도 지금 이 안시성 얘기를 어릴 때 부모님이 책을 한 30권을 사주셨어요. 전기 뭐 이런 얘기인데 그때 한 권을 뽑아 읽었는데 요 안시성 전투 얘기였는데 얼마나 재밌게 읽은지 몰라요 그때.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흘러 이렇게 내려왔는데 출처는 몰랐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환단국에 그 얘기가 있어요. 자, 목은 이색 선생이 여기 지금 제가 여기다 이렇게 목은 이색이거든요. 이분을 왜 여기다 이렇게 놨냐면은 당군세기 환단국의 당군세기를 적으신 분이 행촌 이암이에요. 이분의 동생. 이분의 제자가 원천석이란 분이고 이분의 친구 범세동 이쪽도 이렇게 친구 관계되고 목은 이색하고 친구가 이강인데요. 네. 그런데 요 분들이 전부요.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린 요 분들이 전부 환단국하고 관계된 분들이에요. 뭐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원천석은 태종 이방원의 스승입니다. 한나라 임금의 스승이에요. 이강의 아드님은 용현 이원인데 이분의 제자가 누구냐면 세종대왕이에요. 그러면 환단고기를 쓰신 분은 한나라의 그 스승들이 이렇게 쓴 거예요. 이 환단고기가 굉장한 지성인들이 아주 학자들이 대학자들이 이렇게 쓰신 책이에요. 자, 그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또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은 두문동 72연이라는 게 있는데 조선이 이렇게 건국이 됐는데 조선 그 시대에 이렇게 벼슬을 안 한 사람들을 얘기해요. 고려 말에 그냥 이렇게 들리는 얘기로는 그냥 타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 안 하고 태조 이성계가 불을 지르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다 불에 타 죽였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 두문동 72 그 분들 중에 정몽주, 이색, 양길재, 원천석, 그 다음에 범세동 이런 분이 환단고기 저자들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환단고기는 이제 이런 역사적인 사실 외에 어떤 정신을 담고 있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역사 공부가 재미없는 게 맨날 그런 거 누가 싸우고 누가 영토를 어디까지 넓혔고 이것만 공부를 하니까 역사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뭔가 교훈을 찾고 깨달음을 얻으면 공부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정신을 담고 있는가? 사마천 사기에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빗사람들이 사마천 사기라는 그 중국 역사책인데 역사 소설은 기본이고 문학서이며 백과전서이고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역사 속에는요 모든 게 이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생활상 풍속. 자, 요거는 제가 영상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아이비리그를 비롯한 세계 유수의 대학의 역사학 필독서인 아시아의 이상주의. 이 책은 동학 농민운동과 같은 이상주의 운동을 통해 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풀어냅니다. 특히 이 책에서는 만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한민족이 중국과 일본의 뿌리라고 말하며 한국이 동아시아 문화의 주체자라고 주장해 세계 역사학계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 책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은 뒤 아시아와 한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며 책의 저자인 재미교포 이용건 박사를 키친 캐비넷 명예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이용건 박사님 이 책을 쓰시고 공부하신 곳이 어디냐면은 펜실바니아 대학이에요. 아이비리그라고 들어보셨죠? 펜실바니아 대학에 이제 계신 분들이 이제 이 허스터 교수 같은 분도 계시고 이분의 그 제자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 하신 말씀이에요. 부여족의 일본 정보를 공부했다.
이쪽에서는 정말 이 사람 얘기 보세요. I did it my way. 난 내 갈 길을 간다. 진실만 추구한다. 이게.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부여족이 일본을 갖다가 지배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자, 그래서 그 이용건 박사님 책은 요건 스탠포드 라이브러리라고 있어요. 스탠포드 대학. 예. 거기에 보면 이 책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세계에 유명한 그 대학에는 다 이 책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책을 공부하는 학교가 없습니다. 예. 보내봤더니만 보지도 않더래요. 예. 그래서 그 이용건 박사님 오늘 그 나눠드린 그 조그만 책에 보면은 그 7페이지에 보면 요 얘기가 적혀 있어요. 지금 아이비리가 지금 미국 학계를 주도하고 있는데 가장 첨단 연구 분야가 밀레네리어니즘,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이상주의예요.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역사가 나아갈 방향이 뭐고,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워야 될 건 뭐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나는 누구이고, 이거를 갖다가 찾아내는 게 밀레네리어니즘이에요. 이게 가장 첨단 연구 분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럴다 할 책 한 권이 없고, 그래서 그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 한국의 학계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는 최소한 역사, 정치, 국제관계는 삼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걱정이 된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진짜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다른 역사의 사상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왜 역사를 공부하냐? 가치가 뭐냐? 인간이 뭘 했으며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인간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는 데 있다. 예. 이게 지금 가장 첨단 그 학문이래요. 근데 환단고기는 정확하게 해요. 이 얘기가 다 담겨져 있어요. 자, 그 중에서 하나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신시 개천지도. 그러니까 이게 환웅천왕께서 나라를 이었을 때 그때 그 도 진리는 뭐냐? 신교라고 하는데 그 신교의 정신은 뭐냐? 지아구독이라고 있어요. 나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구독. 누구한테 얘기를 듣고 이렇게 쓸려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일본이 하라 그런다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잘 판단을 뭡니까? 구독, 독립을 해가지고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하구독. 그러려면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 공화종물. 그리고 나를 비우고 나 자신을 비우고 종물,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시 개천지도입니다. 그래서 대천신이 왕천하다. 천신, 하늘의 천신을 대행을 해서 세상을 다스려라. 네, 이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최신 미국에서 이것이 가장 그 첨단 학문이라고 하는데 환단고기는 그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자, 환단고기 첫 번째 장을 넘기면 첫 번째 줄에 이 얘기가 나와요. 오한고묵이 최고다. 이렇게 줄이 나와요. 자, 오라는 것은 우리 조상들, 전 인류입니다. 인류, 여기 인류라고 돼 있죠. 여기서 전 세계 사람들 모두의 그 뿌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환이 돼야 된다. 밝은 사람, 광명인간, 홍익인간이 돼가지고 돼야 된다. 그리고 나라를 세웠다. 그리고 최고다. 인류 최초의 건국 사건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은 우리 민족의 뿌리면서 전 세계 사람들의 뿌리인데 그때 사람들은 다 환이었다는 거예요. 밝았어요. 마음에 이렇게 스트레스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해요. 오래 살고. 그래서 외쳤다는 거. 오한은 나는 환이다. 우리 모두는 환이다.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늘의 밝은 그 정신을 환이라고 그러고 이게 땅은 단이라고 그러고 이것이 내 마음속에 내려오면은 환이라고 해요. 한.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는 밝은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그 대한민국의 뜻을 알아셨을 거예요. 자, 이게 이 환단한 이 정신이 이 환단곡에서 말하는 나는 누구이고 인간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정신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일본으로 갔습니다. 일본의 교토에 가면은 환무천왕의 왕릉하고 명치왕릉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 그 이름을 한번 보시면 이 50대 환무는 밝은 한자를 썼잖아요. 나도 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122대 명치는 밝은 명자를 썼거든요. 밝음으로 써다 씁니다. 우주 광명사상으로 갔습니다. 이 환단 한의 사상이 일본으로 간 거예요. 일본만 갔겠어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고종황제가 여기서 하느님한테 천제를 지내고 선포한 나라가 뭡니까? 그게 바로 대한입니다. 대한. 우리도 환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일본만 한 게 아니고. 그리고 이 대한은 원래 이 당군조선이 진한, 번한, 마한 이렇게 3한으로 돼 있었는데 이 세 개를 하나로 합쳤다 해서 대한이라고도 불러요. 이렇게. 근데 그 속뜻은 뭡니까? 이렇게 되죠. 천지 광명의 역사를 우리는 연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리고 나는 이렇게 밝은 인간이 되겠다 하는 뜻이에요. 자, 러시아 학자가 이 러시아 학자입니다. 러시아에 짜르란 말이 있는데 러시아에서 그것은 한국말에서 왔다. 한국말 한에서 왔다. 그리고 이 한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늘이고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위대한 사람들, 더 그레이티스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위대한 사람입니까? 하늘의 밝은 빛을 내가 얻었잖아요. 그 위대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대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이분들이 늘상 이렇게 하늘과 소통을 하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신단수 나무 밑에서 이렇게 기도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요, 이게 그냥 이렇게 우리가 물질적인 그런 쪽으로만 보면 이게 나무에다가 그냥 나무한테 빌었다. 이렇게 샤머니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나무라는 건 뭐냐면 기도를 하는 신성한 곳이에요. 여기 와서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은 하늘의 광명을 이렇게 내려받는다. 그렇게 생각해요. 나무에다 기도한 게 아닙니다. 예. 이 신단수 문화인데, 자, 이거는 인류 창세 문화의 원형 정신이다. 이거 왜 이렇게 적었습니까?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 신단수 문화는 나온다는 거예요. 과연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는 당연히 있죠. 이건 대만이에요. 이 큰 나무 밑에 가서 이렇게 신단수가 있어요. 네. 이게 솔방울이거든요. 소나무. 이게 어디입니까? 여기가 로마 바티칸에 가면 저 솔방울이 있어요. 이 소나무 이걸 상징하거든요. 야, 이 바티칸 거기도 야 신단수 문화가 있구나. 그 다음에 이게 오스트리아 가면은 5월달이 되면 이런 나무를 이렇게 세워요. 그래서 5월주라고 하고 영어로는 메이폴이라고 하죠. 이제 이런 신단수 문화가 있어요. 나는 하늘의 밝은 광명의 인간이 되겠다. 여기 모여가지고 그런 걸 다짐을 하고 기도를 올렸던 그런 문화가 남아 있는 거죠. 바티칸에 가보면 여기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바닥과 천장에 중요한 아주 나무가 이렇게 있고요. 유럽에 보면은 이렇게 이게 염주나무인데 이걸 돌면서 자손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여기 동남아에 오니까 여기 태국이라든가 저기 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전부 이거를 상징으로 쓰더라고요. 가루다라는 새예요. 네. 이 가루다라는 새는 그 창조의 그 힌두교에서 창조의 비슈누 신이 이 새를 타고 다닌대요. 그 상징적인 거거든요. 뭐냐면은 하늘의 그 밝은 광명을 그 신이 이렇게 내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심부름꾼이죠. 그러니까 전령자. 네. 그리고 이 새는 요 나무에 산대요. 네. 그러니까 이 나무에 그런 하늘의 기운이 이렇게 깃든다는 거예요. 신단수 문화예요, 이게. 근데 동남아는 다 이걸 갖다가 이 문양을 써요, 이렇게. 이 인도네시아의 끝 열도가 이렇게 있으면 맨 끝에 섬이 이제 이 순바섬이 플로레스 섬인데 이 순바섬에 어떤 문화가 남아 있냐면은 신단수가 있어요. 큰 나무가 있죠, 이렇게. 신단수 문화가 있어요, 이게. 이거 제가 말씀드린 인류 원형 문화다. 환이 되기 위해서 이 신단수를 모셔놓고 기도를 드리는 문화가 전 세계 어디 가도 나온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여기도 있어요. 순바섬에도. 근데 여기 순바섬은 더 재미있어요. 이 큰 신단수 둘레에 뭐가 이렇게 있어요. 뭐처럼 보여요? 화질이 좀 안 좋은데 뭐예요? 의자예요? 탁자? 고인돌이에요. 고인돌. 고인돌 들어보셨죠? 이 고인돌은 기도를 하기도 하고 여기 무덤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신단수 주변에다가 고인돌을 여기 배치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라의 경주에 가보면은 첨성대가 이렇게 있죠. 이 첨성대가 바로 그 신단수 역할을 해요. 시간 관계에서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주변에 보면은 경주 나중에 가보세요. 유심히 보세요. 그 주변에 뭐가 많습니까? 왕릉들이 쭉 돌아가면서 이렇게 있어요. 이 문화나 순바섬의 그 문화나 똑같은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 하늘과 땅을 이렇게 이어주는 그 신령스러운 그런 역할을 하는 걸 상징적으로 새로 표현을 해요. 우리나라에는 삼두가 있고, 카자흐스탄은 삼둑이라고 해서 저런 새가 있고, 아까 전에 인도네시아 그쪽에서 뭐가 있었어요? 가루다 새가 있었어요. 이거는 러시아의 크레물린궁이에요. 자, 여기 그림을 보시고 여기 뭐가 있어요? 비둘기 한 마리가 이렇게 있죠.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을 나타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운이고. 또 기둥을 세웁니다. 또 이게 신단수처럼 기둥을 세우는데 이게 일본 신사에 가면 4개 스왓인데 새와 이게 4개를 이렇게 세워요. 이슬람에 가면 이 기둥을 이렇게 4개를 세우거든요. 오늘 시간 관계에서 왜 4개를 세운지는 말씀 못해요. 나중에 공부를 한번 이렇게 참여를 하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첨탑을 4개를 세워요. 이게 바티칸에서 있는 이 상징 오벨리스크인데 이게 신단수 문화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워싱턴 가도 이거 똑같이 써 있어요. 자, 좀 매듭을 지으려고 그럽니다. 천부경이 이렇게 여기 있는데 천부경은 조금이라도 듣고 가셔야 돼요. 인류의 원형 문화라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일시무실, 석상근무지뭐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일적시거 무게하선 이게 80한자로 돼 있는데 여기서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하늘도 다 이 일신 하나님이고 땅도 일신 하나님, 사람도 일신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그 신은 1로 표현하고 땅은 2로, 사람은 3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1하고 2를 더하면 3이 되거든요. 자, 며칠 전에 여기 마닐라의 박물관이 아얄라 맞습니까? 아얄라 박물관에 가보니까 요 그림이 있어요. 네. 하늘을 둥그렇게 그려놓고 땅을 이렇게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3으로 사람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영어로 설명도 그렇게 돼 있네요. Heaven, Man, Earth 이렇게. 예. 천지인 사상이 이거는 원형 문화이기 때문에 어디 가도 나타나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도형으로 그리면은 1은 이렇게 동그라미로 그리고 2는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고 3은 삼각형을 저기 해요. 그리고 원방각이라고 그러고 각각 하늘, 땅, 사람을 나타내요. 그러면 이 원방각 문화가요 다 나옵니다. 이거는 이게 홍산 문명이라는 건데 이게 당군조선 이전에 이렇게 나와요. 이 문명이 연대 5천년까지 올라가거든요. 치우천왕이 사시던 그 중무대에서 이게 나왔거든요. 그게 우리 민족의 문화예요. 그러면 이게 원과 방에 이게 하늘과 땅 여기서 하늘에 그 기도를 올렸죠. 이걸 보고 나면 이렇게 되고요. 자, 중국의 천담공원인데 이건 청나라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재단을 만들어요. 일본에 가도 저렇게 천원지방, 여기도 일본. 그다음에 저 중앙아시아 저기 빨간색 점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저 북쪽으로 가도 이렇게 원형 재단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원구단인데 위에서 본 그림이에요. 이렇게 원형 재단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이번 원래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1월달에 우리나라에서 2월달이죠. 평창 올림픽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 둘 셋 재단을 3개를 쌓아놓고 축제를 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감탄을 했어요.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뭔가 이게 신비감을 많이 느낀 거거든요. 자, 그 아까 다시 복원한 걸 다시 보면은 여기 보면 이런 그림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톡인데 아래 위가 다 뚫려져 있어요. 네. 저런 토기를 쫙 재단 둘레에 이렇게 해놓습니다. 네. 근데 이게 올림픽 때 이거를 갖다 썼어요. 이렇게. 이건 뭡니까? 하늘의 빛을 받아내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빛을 받아내려가지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쫙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천지에 사방팔방 끝까지 다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요게 환단고기에 기록이 됐어요. 요 정신이. 뭡니까? 우주 전기는 수정 인력하고 광명 공제하고 시위 거부라는 거예요. 우주의 전기가 순수하게 우리 해가 비치는 모든 강토의 영토에다 비춰진다. 예. 그리고 광명으로서 하늘의 밝은 빛으로서 공제 다 함께 이렇게 건져낸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위 거발한다. 거발한의 뜻이다. 거발은 한자로 보면 크게 발했다. 밝은 빛이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어디까지? 전부 다 이렇게. 예. 그래서 요런 재단에 보면 이 정신이 이렇게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게 보로부두르인데요. 인도네시아 저쪽에 또 한참 내려가야 되는데요. 거기 있는데 이게 천원 지방으로 되어 있죠. 사각형 4개, 삼각형 원은 3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위에서 찍은 거예요. 그리고 똑같아요. 여기 보면은 돌아가면서 또 탑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뭡니까? 하늘에 밝은 광명 기운을 받아내리겠다는 거 스투파라고 하는데요. 저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늘의 광명, 땅의 광명, 사람의 광명을 환단한이라고 했는데 다시 철학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천일지일 태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 태일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밝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태일을 갖다가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그랜드 원, 그레이트 원, 얼티미트 원 이렇게 돼서 이 테일 문화가 이거는 일본에 테일이 있습니다. 이게 맞제리 축제에 테일기를 들고 나가고 중국에서는 동황 테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천공궁에 테일문이 있어요. 테일문. 그다음에 이거 남명조식, 남명조식 선생이 자기 집 방에다가 이 그림을 걸어놨대요. 테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만 있냐? 중앙아시아로 이렇게 가볼게요. 중앙아시아에서 이 황금 갑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났대요. 이렇게 이게 전부 황금이에요. 황금이잖아요. 근데 전쟁터에 이렇게 황금을 둘러치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뺏기면 어떻게 아깝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뭔가 이 사람 이 옷을 입고 뭔가 다른 걸 한 거예요. 다른 걸. 뭘 했겠어요? 하늘로부터 나는 그런 사람이다. 이걸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 삼각형으로 돼 있어요. 이게 4,000개래요. 4,000개가. 이
삼각형 뭘 나타냅니까? 사람을 나타내잖아요. 그 중에서도 하늘과 땅과 하나가 된 쌍은 테일 인간을 나타내요. 중앙아시아도 이게 나와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아까 그 중국의 방고가 도랑 그쪽으로 가 사미산 쪽으로 갔는데 사미산하면 도랑 그 유적이 있어요. 그 천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모가 있고 동그라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막 빛이 퍼져나갑니다. 뭐 어떻게 퍼져나가요? 삼각형으로. 이것이 이 빛이 나한테 내려온다는 걸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저 인도네시아 믹석촌에 갔는데 이 가로다가 있어서 사진을 딱 찍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뚜한 양 마하 에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뚜한은 가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양은 대지라면 대디즈 마하 에사. 마하라는 것은 그랜드, 그레이트, 얼티미티라는 뜻이에요. 에사는 1이라는 뜻이에요. 네. 뚜한은 얼티미티 원이라는 뜻이에요. 뚜한은 하나님은 테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네. 테일. 그리고 다른 말로 이 발음이 좀 비슷해요. 뚜한은 대함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테일 문화가 이 대한의 문화가 이것도 역시 원형 문화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다 나와요. 네. 대한 문화가 있어요. 이게 대한이라는 뜻입니다. 대한. 네. 중앙아시아. 자, 결론을 이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는요, 이렇게 역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용문 박사님도 이상주의, 네, 그거를 갖다 이 첨단 학문이고 역사는 내가 누구고 거기서 무슨 교훈을 얻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역사의 가치 진정한 목적이에요. 자, 동학이 구한말에 이제 그때 300만이 있었는데 그걸 외쳤어요. 네. 앞으로 다시 개벽이다 이렇게 해서 그걸 외쳤었어요. 네. 그걸 철학적으로 천부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적시거라고 얘기해요. 지금 황국의 시대에서 쭉 역사가 진행돼가지고 앞으로 다시 10이 온다는 거예요. 10시대. 10이란 글자를 잘 보시면 1이 다시 왔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지금 뭡니까? 이 황국처럼 사람들이 다 환으로 이게 살아야 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걸 선언한 거예요. 그게 다시 개벽입니다. 그래서 근데 모든 그 가르침에 보면은 다 이 10 이렇게 10자로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이게 10 이게 다 있어요. 이 동학을 이었던 그 보청교도 보면 이렇게 보시죠. 이게 11점이에요. 일적시거. 앞으로 새로운 시대가 온다 그걸 선언을 했었어요. 근데 일본이 이 동학하고 이 보청교를 다 두드려 잡아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잡았습니까? 총칼로 첫 번째 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너희 조선민족을 이렇게 근대화를 시켜주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건 다 버려라. 다 미신이다, 잡이다, 잡교다 이렇게 해서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버릴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인류의 원형 문화 뿌리거든요. 이건 다시 일적시거니까 회복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게 환입니다. 자, 요거 영상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환이 되기 위한 것을 이렇게 마음에 새겼어요. 우리 단군 조선시대 때는. 그래서 그걸 연표라고 합니다. 연표문. 그래서 늘 이렇게 암송을 하고 외우고 다녔는데 우리 그 초등학생들이 이 연표문을 노래 부르는 장면이에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 내가 홍익인간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 노래를 불렀던 게 뭐예요? 일심강충하다 성통광명하니 제세이와여 홍익인간하라. 홍익인간이 우리가 먼저 돼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홍익인간이 되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었다. 이게 황국시대 때, 배달국 시대 때, 단군 조선 시대 때는 그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이걸 다 잃어버리니까 지금 세상이 이거 복잡하고 혼란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한사랑은 이런 조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 이렇게 34개 지부가 있고 해외에도 지금 여기 마닐라에도 지금 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우리 민족의 원래 역사 문화 정신, 인류의 원형 문화 정신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